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종록계입니다. 네, 현재 미증시는 나스닥이 엔비디아 덕분에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좀 소폭 눌려줬긴 하지만 그래도 쌍바닥 구간을 지키면서 정고점을 다시 또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어떻죠? 네,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정고점을 가기는커녕 급락 이후에 계속 우상향 추세는 보이긴 하지만 가두리 양식에 가다 놓고 정말 사람을 질질 힘 빼게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정고점은커녕 급락 이후에 올라갈 듯 하면서 이때 에코프로가 다 올렸죠. 다시 또 내리면서 길게 보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긴 하지만 정말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도박장이 계속 지금 유행되고 있고 가치투자 따위는 없어진 지 좀 됐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덕분인데요. 엔비디아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초 대비 147% 상승했다고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1000%가 그냥 거뜬히 넘죠. 엔비디아 몰빵한 사람들은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는데 일단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전 졌습니다. 전 몰빵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거 보면 또 몰빵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간 무섭고 저는 안전주의 투자 성향이라서 그래도 몰빵하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의 매매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못하는데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매매법을 찾아서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겠죠. 무튼 엔비디아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엔비디아 신문기사 보시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탈환을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2위를 확실하게 탈환할 것인지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갈림길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은 이때까지 분기 실적 대박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10대 1 액면 분할 호재도 있기 때문에 엄청 올랐습니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인 거 아시죠? 분기 실적이 계속 잘 나와줬고 그리고 10대 1 액면 분할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쭉 올랐는데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에 액면 분할이 되어도 지금처럼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분기 실적이 계속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보통 액면 분할하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개박살 납니다. 근데 미증시는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함께 보시죠. 렛츠고! 네,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이제는 쭉쭉 올해 들어서는 계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빠지고 악재가 있으면 더 빠지고 주식이란 참 이런 건데 테슬라가 20년부터 엄청나게 급등해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대세 상승이 있으면 대세 하락은 무조건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 초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할 때부터 이미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모두 다 테슬라에 몰빵한 사람들은 테슬라를 엄청 부러워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몰빵해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도 월봉 차트에서 테슬라와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 고점 신호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 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테슬라 주봉 차트에서 액면 분할한 날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액면 분할 22년 8월 25일에 액면 분할 3대 1로 했습니다. 이전에 고점 찍고 추락하던 테슬라가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했다가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 20년 8월 31일 5대1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왜 올랐을까요?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제로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호재 반영 후 제로 소멸로 테슬라처럼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음 분기에 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면 조정을 살짝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아무도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까요. 무튼 이렇게 엔비디아의 신고가로 인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고 있고 미증시는 연일 좋습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렇게 미증시가 신고가를 찍고 있어도 PM-그리드 인덱스가 45 중립 구간이라는 게 정말 의외인데요. 그만큼 엔비디아 말고는 다들 조정을 받았다는 거고 여기서 엔비디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바로 공포 구간으로 힘차게 가겠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액면 분할 이후에도 버텨준다면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이 두 구간 25 언저리 구간을 쌍바닥으로 잡고 다시 또 75 부근까지 올라갈, 즉 증시가 올라갈 힘이 있다는 거겠지만 금요일 밤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포 구간으로 살짝 넘어갔었는데 미장 끝나고 나니까 다시 중립이 됐습니다. 무척 특이한 건 주식시장은 과열인데 그 외 안전자산, 실물자산, 구리, 그리고 금, 은 이런 자산들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최근 기간 조정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고용 관련 지표를 매번 올리고 그리고 주요 일정도 매번 올립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제조업 관련 지수, PMI,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죠. 그리고 6월 4일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도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 ISM, 비제조업 PMI 여러가지 지표를 또 보면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또 예상치를 하회하고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날 나왔던 비농업 부문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9월 금리 인하도 키우고 더불어 연말에 1회 추가까지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가 좀 이때까지 나온 지표들을 다 개박살 냈는데요. 한번 보시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예상치 대비 이전 대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반대로 살짝 소폭 올랐고요.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금, 은, 구리 이런 안전자산, 실물자산이 급락을 했고요. 근데 좀 어이없는 건 원달러 환율이 16원 증가하면서 1380원대로 다시 또 재진입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위치로 또다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봉상에서 거의 미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개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또 이유도 있겠죠. 무튼 금요일에 이렇게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이번 주에 나왔던 고용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확 깼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것은 최근에 ECB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모두 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유럽은 실물 경제가 어려워서 내리는 건데 미국은 이때까지 또 나온 지표들로 보면 대선 때문에 제가 내린다고 말씀드렸지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내릴 지표가 아닙니다. 제가 그 근거로 여기에 미국 대선 그리고 작전 이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요. 이 영상만 유독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데 좀 봐주세요. 무튼 다시 돌아가서 금요일날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 전월 대비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걸 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정말 롤링을 계속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아까 미 대선 그리고 작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 미국 정부 고용이 확 줄었었는데 다시 또 5월 달에는 확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농업 고용지수도 확 올렸는 걸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파트타임, 풀타임 고용 관련해서 계속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업앤다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바이든 대선을 위해서 롤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 5일 대선 전에는 어떤 지표도 100%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방어적인 태도로 주식을 임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까지 그리고 CPI
PPI 발표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일단 관망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제기업 정독계였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와이